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월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1회독 193페이지 3번의 형법상의 인과관계 심사 객관적 기소이론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3마일월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 확정.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와 결과 간의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확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기수범의 성립이 부정되어 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번에 객관적 귀속판단, 양가 1번의 의. 발생된 결과에 대해 객관적 귀속판단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발생시킨 위험에 대한 질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행위와 결과, 위험 발생 또는 법익 발생 간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제는 문제의 행위가 발생시킨 위험이 죄의 요소되는 위험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행위자의 행위가 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 또는 법익 침해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연결관계가 없다고 평가되어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때에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부수범의 성립만 문제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양가류분의 객관적 귀속 척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된 위험이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인지 또는 죄의 요소가 아닌 위험인지 판단해야 한다. 죄의 요소가 아닌 위험은 이른바 허용된 위험으로서 결과 귀속의 최초 요건부터 채우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어떤 행위일체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위험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단순히 감소시키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의 요소되는 위험의 발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194페이지 2번에 행위와 결과 간의 이거 삐뚤어졌네요. 연결관계, 객관적 귀속 관계. 다음으로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가 인정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족도가 사용될 수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 발생 또는 법익 침해적 결과로 이어져 가리라 하고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가? 객관적 예견 가능성 판단. 동그라미 2번에 적법한 행위 혹은 주임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무 위반 관련성 판단. 동그라미 3번에 발생한 결과의 방지가 입법자가 염두에 둔 당해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가? 규범의 보호 목적.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부정되면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관계는 부정된다. 다음 그릇 3번에 객관적 귀속 척도의 적용 영역, 범위의 유형별 척도. 이상의 객관적 귀속 판단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척도들 가운데 발생된 위험이 죄의 요소성 여부에 관련된 객관적 귀속 척도, 허용된 위험, 위험의 감소 등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와 관련된 귀속 척도 등 일부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고의범, 과실범, 그리고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그러나 연결관계와 관련된 척도 가운데 의무위반 관련성은 과실범과 부작위범 사례에서 그리고 규범의 보호 목적 척도는 과실범, 결과적 가정범, 그리고 부작위범 사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호술한다. 그 표로 그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 내용 이제 다 보실 겁니다. 양강 3번에 객관적 귀속 척도의
적용. 방금 1번에 죄에 요소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죄에 요소되는 195페이지. 위험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없어서 객관적 기속을 부정해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련하여 살상 흉기를 제작하는 행위는 죄에 요소되는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구속될 수 없다. 번개가 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망하게 한 행위도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기속을 부정해야 한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죄에 요소되는 위험의 발생이라고 할 수 없다. A의 머리를 때리려는 L의 주먹을 막아 갑이 막으면서 비켜가게 하여 A의 어깨 부분에 맞게 한 경우와 같이 치매 내지 손실을 감소시킨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여 생명을 며칠간만이라도 연장시킨 경우와 같이 결과 발생을 시간적으로 미룬 경우도 위험 감소에 해당한다. 방가로 1번에 행위와 결과 간의 연결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간의 형법이 인정되는 연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 탓으로 기록시킬 수 없다. 동그라미 1번에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 객관적 예견 가능성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경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지의 가능성이라고도 하며 특히 상당인과 관계설에서 말하는 행위와 결과 간의 상당성 내지 개연성이라는 동일 판단 척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객관적 귀속 척도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며 특히 객관적 가족 사례의 경우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 척도가 많이 활용된다. 방가 로마자 1번의 고의범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의 객관적 기속은 부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척도는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사례에서 결과 기속의 부정을 위해 사용된다. 예컨대 칼에 심장부근이 찔려 사망의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가 병원으로 수송된 중에 교통사고로 혹은 병원에서 병실 화재로 사망한 경우가 전형적인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 사례이다. 이 경우에 발생된 결과는 칼에 찔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 혹은 화재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창출한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작품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방가로마치 1번의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들의 대부분은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객관적 예견 가능성의 인정 196페이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들이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가 기본 범죄 행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면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과실 혹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본 범죄 행위가 중한 결과의 발생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결과적 가중범위론에서 다룬다. 동그라미 2번에 의무 위반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 과실범의 경우 행위자의 주요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결과가 직접적 주요 의무 위반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의무 위반 관련성이라는 객관적 귀속 척도가 유용한 경우는 내부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행위자의 과실 외에도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실범에서 다시 설명한다.
의무위반 관련성과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상당인과 관계들을 취하는 대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행위자가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던가를 물어 이것이 부정되면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정돼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이러한 태도를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 보더라도 객관적 기소이론에서 말하는 의무위반 관련성이라는 귀속 척도와 상당인과 관계설의 상당성이라는 척도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법론, 부작위법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동그라미 3번에 규범의 보호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의 보호 목적이 발생된 결과의 방지가 무관하다면 행위자가 당해 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결과 기속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이 어떤 특정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법익 침해 이외에 다른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행위자의 규범 위반적 행위 탓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당해 규범을 위반한 탓이라고 말한다면 당해 규범에 제한된 보호 기능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실범, 부작위범, 그리고 결과적 가정범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197페이지 범죄 유형별로 달라지는 형법상의 인과관계 판단. 우리나라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고의범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행위라도 결과 발생에 대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과실범의 경우에는 의무위반 관련성까지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과실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동그라미 4번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도 기본 범죄 행위의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의범에서 요구되는 간접성과 과실범에서 요구하는 직접성의 중간 지점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 가정범의 직접성은 과실범의 직접적 인과관계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양이 많아서 여기서 한 번 더 끊겠습니다. 형법상 인과관계 심사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밑줄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